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LA 화재로 모든 것을 잃고 한국으로 온 미국인 부부가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경험을 했을까요? 그리고 충격적인 마지막 반전의 이야기까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15살 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 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공립학교 교장이신 엄마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저를 상담 선생님께 데려가셨고 목수인 아빠는 매일 밤 제 옆에서 등을 토닥이며 제가 잠들 때까지 함께 있어 주셨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에도 할머니의 빈자리는 쉽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울며 잠들던 어린 제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네요. 그렇게 우울한 날들을 보내던 중 친구가 추천해준 한국 음악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가사였지만 그 애절한 멜로디와 감성적인 목소리가 제 마음을 울렸어요. 마치 누군가가 제 아픔을 알기라도 한 듯 위로해주는 것 같았죠. 그날 이후로 한국은 제 삶의 특별한 부분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한국의 모든 것들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면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현실은 제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샌프란시스코의 IT 기업에서 디자인팀으로 일하게 되었고 한국과의 인연은 더 이상 없는 것 같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저는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죠. 높은 연봉과 안정적인 직장 그리고 곧 있을 승진 기회까지. 하지만 매일 아침 회사로 향하는 발걸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회의와 업무 속에서 제 열정은 서서히 사그라들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회사에서 한국과의 마케팅 협업 제안이 들어왔고 디자인팀인 저에게 한국으로 가서 일해보겠냐는 팀장님의 제안은 거절할 수 없는 기회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부모님께 한국행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제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셨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제 이력서를 보며 한숨만 깊어지셨죠.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한국으로 간다는 것은 교장 선생님이셨던 엄마의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한국행을 결정했고 그 결정을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제가 꿈꾸던 그대로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카페에서 노트북을 펴고 일하다가 점심시간이면 근처 시장에서 따뜻한 떡볶이를 먹곤 했죠. 한국의 회사에서는 재택근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반 프리랜서 느낌으로 일하면서 홍대, 성수동, 을지로의 예술적인 공간들을 오가며 디자인 영감을 얻기도 했습니다. 퇴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북촌의 한우 카페에서 여유를 즐기는 자유로움이 좋았어요. 룸메이트 민서와의 생활은 제 한국 생활의 또 다른 즐거움이었습니다. 프로젝트 마감에 집중하느라 저녁 늦게까지 작업실에 있다 돌아오면 민서가 끓여놓은 김치찌개 냄새가 현관까지 풍겼고 주말이면 함께 망원시장을 돌아다니며 장을 보곤 했죠. 서로의 일과 고민을 나누며 보내는 시간들이 쌓여갈수록 민서는 단순한 룸메이트가 아닌 친자매 같은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제 평화로웠던 일상이 크게 흔들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노트북을 열어 작업을 시작하려는 순간 뉴스 알림이 울렸습니다. LA 대규모 화재 발생. 부모님이 사시는 지역이었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계속될 뿐이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감은 커져갔습니다. SNS에 올라오는 화재 영상들, 검게 그을린 하늘, 필사적으로 대피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가슴이 조여왔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맑은 하늘이 그 어느 때보다 멀게 느껴졌습니다. 몇 시간의 기다림 끝에 걸려온 전화에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부모님이 임시 대피소에서 겨우 전화를 하신다는 말씀에 제 가슴이 미어졌어요. 평생을 모아온 집과 추억들이 모두 잿더미로 변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아빠의 떨리는 음성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그곳에 두고 손 놓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오시라는 제 제안을 부모님은 극구 반대하셨죠. 부모님은 딸에게 힘든 모습을 보여주기 싫으셨는지 망설이셨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부모님에게 힘이 되어 드려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었죠. 그렇게 부모님은 마지못해
한국행을 결정하셨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러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 제 마음은 설렘과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화재로 모든 것을 잃으신 부모님이 걱정됐고, 평생을 미국에서 보내신 부모님이 한국의 문화를 받아들이실 수 있을지, 저와 민서의 생활 방식을 이해해 주실 수 있을지 걱정됐습니다. 도착 게이트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공항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제 마음을 더 불안하게 했죠. 그때 부모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LA 화재 이후 처음 뵙는 부모님의 모습에서 지난 시간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평생 꼿꼿하셨던 아빠의 어깨는 무겁게 처져 있었고 엄마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아파트로 향하는 동안 아빠는 평소와 달리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서울의 빼곡한 고층 건물들을 보시며 한숨을 내쉴 때마다 LA 화재의 기억이 떠오르시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살 아파트가 24층이라는 말에 아빠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화재 트라우마로 인한 불안감이 역력해 보였습니다. 엄마는 조용히 제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항상 결단력 있고 단호하셨던 분의 손길에서 처음으로 불안함이 느껴졌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곳을 잃고 낯선 나라로 온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힘드실지 이해가 됐죠. 택시가 고층 아파트 단지로 들어설 때 부모님의 어깨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24층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엄마는 낯선 광경에 당황하신 듯 했습니다. 현관에 가지런히 놓인 신발들을 보며 망설이시더니 저를 향해 의아한 눈빛을 보내셨죠. 평생을 신발을 신고 생활하셨던 분들에게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한국의 주거 문화는 생소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엄마는 조심스레 구두를 벗으시며 맨발이 차가워질까 걱정하셨습니다. 아빠도 신발을 벗기 전에 바닥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셨죠. 그런데 발을 디디는 순간 두 분의 표정이 동시에 바뀌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차갑지 않은 바닥의 온기에 놀라신 겁니다. 겨울 내내 따뜻하게 데워진 온돌 바닥은 부모님의 지친 발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LA 화재 이후 임시 대피소에서 보내신 힘든 시간, 긴 비행시간 동안의 피로가 조금이나마 누그러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는 맨발로 거실을 걸어보시더니 이내 조심스럽게 바닥에 무릎을 대보셨습니다. 그 따뜻함이 마음에 드셨는지 굳어있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빠는 전문가다운 시선으로 바닥 구석구석을 살펴보셨습니다. 40년 넘게 몫으로 일하신 경험 때문인지 이 난방 시스템의 원리가 궁금하신 듯 했습니다. 손바닥으로 바닥을 쓸어보시고 벽면을 따라 걸으시며 난방 배관의 흐름을 짐작해 보시는 모습이 마치 호기심 어린 아이 같았습니다. 화재 이후 처음으로 보는 아빠의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시는 부모님의 모습에서 긴장감이 조금씩 풀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를 뚫고 들어온 부모님의 얼어붙은 마음이 온돌의 따뜻한 온기에 살며시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이 따뜻한 바닥이 부모님의 상처를 치유하는 시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룸메이트인 민서가 준비해둔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며 온돌방에 앉아있는 동안 부모님의 어깨에서도 긴장이 조금씩 풀려갔습니다. 아빠는 바닥의 온도를 확인하며 에너지 효율과 안전성에 대해 궁금해하셨고 엄마는 스마트폰으로 온도를 조절하는 모습에 깜짝 놀라셨죠. 특히 몫으로서의 전문성으로 온돌 구조를 분석하시던 아빠는 점점 더 흥미로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화재의 트라우마로 불에 대한 두려움이 크셨는데 한국의 현대식 온돌이 가진 안전성을 확인하시면서 안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피곤에 지친 부모님은 어느새 온돌 바닥에 기대어 앉아 계셨습니다. 엄마는 무심코 바닥을 쓰다듬으며 이 따뜻함이 마음까지 녹여준다고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LA의 화재가 앗아간 것은 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의 일상과 안정감, 그리고 따뜻한 보금자리였던 것입니다. 온돌방의 따뜻함에 지친 몸을 맡긴 채 부모님은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주무셨습니다. LA의 임시 대피소에서 뒤척이던 날들과는 다르게 포근한 온기 속에서 깊은 잠에 드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갑자기 울리는 날카로운 알림음에 아빠가 화들짝 놀라 깨어나셨습니다. 띠링띠링하는 낯선 소리와 함께 휴대폰 화면에 뜨는 글자들. 오늘 대폭설이 예상된다는 재난 문자였습니다.
순간 아빠의 얼굴이 굳어졌고 엄마도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한국의 재난 경보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상황에 재난이 예상되면 전 국민에게 동시에 전송되는 재난 문자, 그리고 이를 통한 신속한 상황 전파와 대응 체계까지. 처음에는 놀라셨던 아빠의 표정이 이내 호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이런 시스템이 화재나 자연재해 발생 시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지 깨달으시고는 오히려 감탄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LA의 화재 당시 이런 시스템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묻어나는 말씀도 하셨죠. 그날부터 아빠는 한국의 안전 시스템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24층이라는 높은 곳에 사는 것이 처음에는 불안하셨던 아빠는 이내 한국의 철저한 화재 예방 시스템에 놀라워하셨습니다. 각 층마다 설치된 스프링클러 시스템과 연기 감지기,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모니터링 장치까지 40년간 몫으로 일하시면서 건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오신 아빠의 눈에도 감탄스러운 설비들이었습니다. 특히 아파트 1층 로비에서 본 실시간 소방 알림 시스템은 아빠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화재 발생 시 즉각적으로 소방서에 자동 통보되는 시스템, 각 세대별로 설치된 자동 화재 탐지기, 비상구까지의 거리가 정확히 표시된 피난 유도 등까지. 아빠는 이 모든 것을 꼼꼼히 메모하시며 연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층마다 설치된 비상구 옆에 방화문을 열어보시곤 그 견고함에 감탄하셨고, 계단실의 양압 시스템이 화재 시 연기 확산을 막아준다는 설명에 놀라워하셨죠. 평생 몫으로 일하시면서 건물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여기셨던 아빠에게 이런 첨단 안전 시스템은 LA에서의 트라우마를 조금씩 녹여주는 듯 했습니다. 현관문 옆 패널에서 울리는 화재 감지기의 자가점검음에도 이제는 더 이상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소리가 안전하다는 신호처럼 느끼시는 것 같았습니다. LA 화재 이후 처음으로 아빠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조금씩 내려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미국 공립학교 교장으로 지내신 엄마는 한국의 문화를 접하면서 많이 당황하셨습니다. 특히 제가 미국 회사의 한국 지사에서 일하면서도 재택 근무가 많고 카페에서 자유롭게 일하는 문화가 이해되지 않으셨나 봅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학생들을 맞이하던 분에게 정해진 출퇴근 시간 없이 자율적으로 일하는 방식은 낯설게 느껴지셨겠죠. 무엇보다 30이 넘은 딸이 룸메이트와 살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엄마는 가끔 저에게 이제 독립된 집을 알아보는 건 어떠니? 하고 조심스레 물어보시곤 했습니다. 민서가 없을 때면 내 나이에 룸메이트와 사는 건 좀 이라며 걱정 섞인 말씀을 건네시기도 했죠. 미국에서도 보수적인 가치관을 지니셨던 엄마에게 한국의 자유로운 주거 문화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었나 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작은 플리마켓에서 이웃들과 만나게 된 것이 큰 전환점이 되었죠. 주민들이 직접 만든 수제빵과 수공예품을 구경하며 엄마는 처음으로 한국의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경험하셨습니다. 특히 비슷한 나이대의 어머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의 실버 세대들이 얼마나 활기차고 독립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알게 되셨죠. 주말이면 민서와 함께 동네 산책을 하는 것도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파트 뒤편 작은 산책로에서 만나는 풍경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었습니다. 새벽부터 등산 나온 어르신들의 활기찬 모습, 반려견과 산책하는 젊은이들, 배드민턴을 치며 웃음꽃을 피우는 가족들. 그 소소한 일상들이 부모님께는 신선한 감동으로 다가왔나 봅니다. 어느 날 민서가 아플 때였습니다. 엄마는 민서의 방에 들어가 이마를 짚어보시더니 한국의 전통차를 끓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민서의 이야기를 들으셨죠. 어린 시절 부모님을 여인 후 홀로 자립해온 민서의 이야기에 엄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엄마는 민서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는 것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라는 걸 깨달으신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점점 더 한국의 안전 문화에 감탄하셨습니다. 지하철역의 스크린도어, 횡단보도의 음성 안내 시스템, 심지어 배달음식점의 빠른 배달과 깔끔한 음식까지. 모든 것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 같으셨죠. 특히 소방서에서 진행하는 주민 안전 교육에 참여하신 후에는
본인의 트라우마를 처음으로 입 밖에 내셨습니다. LA 화재 당시의 무력감과 두려움을 이야기하시면서 한국의 선진화된 안전 시스템이 얼마나 큰 안도감을 주는지 고백하셨습니다. 제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는 부모님의 시선도 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 본사의 안정적인 사무실을 떠나 한국에서 일하는 것을 걱정하셨지만 제가 유연근무제로 코워킹 스페이스나 카페에서 자유롭게 일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점차 이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성수동의 한 카페에서 저와 함께 일하는 글로벌 기업의 직원들을 만나보시고는 놀라워하셨죠. IT 기업들의 근무 환경이 이렇게나 변했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선택한 새로운 방식의 업무 스타일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걸 조금씩 받아들이시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화상회의로 미국 본사와 소통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아빠는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으니 어디서 일하든 상관없겠구나라며 감탄하셨습니다. 엄마도 제가 한국 지사에서 맡은 프로젝트들이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을 보시고는 안도하시는 듯 했습니다. 상실의 아픔을 안고 한국에 오신 부모님이 이곳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시는 모습을 보며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LA에서의 화재가 우리 가족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역설적으로 그 사건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거실의 온돌 바닥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부모님과 민서가 함께 앉아 저녁을 먹는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멀리 돌아가야 진정한 집을 찾을 수 있는 걸까요? 우리 가족은 이제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잃어버린 일상의 따뜻함을 하나씩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 뉴스를 보던 아빠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LA의 화재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새로 번져나가는 불길 속에서 더 많은 이웃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다는 뉴스를 보며 아빠는 말없이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엄마의 한숨은 깊어졌고 저는 그런 부모님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특히 보험 문제와 피해 보상에 대한 걱정이 컸습니다. 화재 발생 지역이 넓어질수록 보상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소식에 부모님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40년간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졌는데 그마저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뜻밖의 희소식을 접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회사의 법무팀장님이 LA의 유명한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지인을 소개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화재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였죠. 부모님의 사연을 들은 그분은 흔쾌히 무료 법률 상담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화상회의로 진행된 첫 상담에서 변호사님은 부모님의 케이스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사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소송 비용 없이 결과에 따른 성공 보수만 받겠다고 하셨죠. 아빠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셨고 엄마는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그날 밤 거실 온돌 바닥에 모여 앉아 오랜만에 따뜻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빠는 문득 한국에서 받은 도움들을 이야기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만난 이웃들의 따뜻한 배려, 회사 동료들의 진심 어린 도움,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온기 가득한 공간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특히 엄마는 한국의 겨울이 마음에 든다고 하셨습니다.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이렇게 따뜻한 온돌이 있다는 게 마치 한국 사람들의 모습과 닮았다고요. LA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영하의 날씨였지만 집안은 언제나 포근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비단 온돌에서만 느껴지는 게 아니었죠.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모든 게 낯설고 차가워 보였다고 합니다. 빠른 걸음으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서로 말없이 지하철을 기다리는 모습들, 조용한 엘리베이터 안에서 고개만 끄덕이는 이웃들까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속에 숨겨진 따뜻함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여도 속은 따뜻하게 데워진 온돌처럼 한국 사람들도 겉으로는 차가워 보여도 속마음은 따뜻하다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엄마는 이런 한국의 모습이 마치 온돌 같다고 하셨습니다. 밖에서 보면 그저 차가운 바닥일 뿐이지만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온기가 흐르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온기는 결코 갑자기 뜨거워지지 않지만
오랫동안 일정하게 따뜻함을 전해준다는 점까지도 닮았다고 하셨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온돌방의 따뜻한 온기 속에서 저희 가족은 진정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LA의 불길이 아직 꺼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으니까요. 아빠는 이제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으셨고 엄마도 미소를 되찾으셨습니다. 민서와 저는 그런 부모님을 바라보며 뿌듯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밝은 빛이 찾아오는 걸까요? 화재가 앗아가버린 부모님의 일상은 이렇게 서울의 차가운 겨울 속에서 온돌의 따뜻함으로 다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사연의 가족들을 응원하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